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또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개그맨 황봉님 어서 오세요. Let's go.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격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개인 방송만 하다가 이렇게 방송 나오니까 네. 좀 흥분이 되네요. 흥분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되셨을까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가요. 작가님이 섭외를 하셨어요. 그럼 잘 나가시니까. 보고 있다. 그럼. 네, 좀 나와줘서 그럼. 좀 재미있게 좀 풀어보자. 나도 괜찮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괜찮으셨어요 좀? 그래도 또 사실 집에서는 또 가정주부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사실 이제 아이들 네. 등교시키고 개인 시간 만끽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요? 일찍은 일어나요. 네. 이 개인 시간을 또 여기에 또. 평균 기상 시간이 그럼 한 6, 7시 정도 진짜 그 정도 되죠.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아침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또 좀 어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이제 옷 같은 거 좀 챙겨주고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뉴스 쭉 한번 훑어보고 시장 한번 보고 역시 개인 투자자. 그렇죠. 전일 미장 한번 체크 다 하고. 체크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럼. 아니 이제 진짜 저희가 우리 황봉님을 모신 게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냥 뭐 개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부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지금 진짜 저희가 일반 투자자로서의 배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런 정보들도 공유하려고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황봉TV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네. 뭐 구독자는 이제 겨우 이제 10,000명 넘었고요. 주식과 부동산 방송을 하는데 뭐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경제는 감각이다.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나머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어서 하지만 거기다 이제 단서를 붙이죠. 나를 믿지 마라. 너네들 공부해야 된다. 이거 발 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생각이다. 발 빼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것도 있죠. 나도 욕 먹을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하고 같이 따르면 내 뒤로 쓰고 아니면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가요. 안 그랬다가 한번 크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로 갈 건데 붙을란 붙고 그렇죠. 말란 말고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시장을 사실 해석하는 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죠. 내 말이 다 맞아라고 했다가 틀리면 그 욕을 제가 욕바지를 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다 범퍼 하나 딱 대놓고 빠져나갈 어떤 공간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설칙이죠. 나 따라 할 거면 내 뒤에 서라. 그렇죠. 네. 뒤에서 욕하는 건 상관없거든요. 내가 안 보니까. 맞아요. 이거 멘트 괜찮다. 뒤에 서라. 그리고 이제 먹어도 진짜 먹고 싶지 않은 게 욕이에요. 사실. 욕 먹으면 오래는 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또 와주시네요. 매드맨님 와주셨고, 재즈처럼 산다님이, 황봉님이라고 인사해주셨고, 매드맨님은 노력하는 전문가시라고. 이렇게 인사와 함께 또 채팅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황봉님은 일단은 실제로 이 주식 투자나 이쪽을 하신 지는 뭐 대략 기간으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 3년 전부터. 3년. 3년 전? 그렇죠. 코로나 때 아니에요? 그때죠. 2019년 그때고 그냥 주식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관심 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이야. 투자 경력이 저보다 기시네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기시네요. 부하내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21년 전에? 21년 전에 이 친구가 왔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나를 안 보고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딱 봤더니 차트 보고 있더라고. 뭐냐? 주식한다. 너도 돈 벌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 꼭 부하내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 어떤 종목 사야 돼? 이 얘기를 꼭 물어봐요. 저도 똑같았죠.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얘기했으면 안 샀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딱 깔아놓더라고요. 네. 차트 분석을 해줬어.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열리지? 월드컵 열리잖아. 그렇지. 뭘 사야 되겠어? 뭐? 일간 스포츠. 일간 스포츠. 근데 거기 귀가 팔랑거렸다고. 야, 스포츠 하면 일간 스포츠 사람들 많이 보고 난리 날 텐데 당연히 그걸 사야지. 뒤도 안 보고 샀습니다.
마이너스 90%. 아, 야, 근데 그때 거기에 이제 낫겠다. 주식을 시작한 거죠. 와. 지금은 없어졌죠. 어. 네, 마이너스 90% 손절을 하고 다시는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디딜 필요가 없다. 첫 종목이 이래야 아이, 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꽤 넣으셨나요 혹시? 그때 당시 벌이에 비하면 꽤 넣었죠. 그때 당시 버리. 네, 벌이에 비하면 꽤 넣었는데 그게 어느 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걸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안 봐요. 아유, 뭐 없어져도 돼 몰라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한 번 더 당했죠. 또 예, 한 일간 번- 스포츠 다음으로. 예, 여기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제가 먼저 꺼냈는데 어. 최악의 어떤 수익률이 뭐냐? 90%를 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죠. 상패? 그렇죠. 살인장 돼지. 상패? 야, 이것도 또 당했어. 이것도 아니, 또 상패를- 당했어. 예. 상패 뭐예요? 뭐냐면 어. 종목도 안 까먹어요. 어. 이 친구가 차를 좋아해요. 또 차를 좋아해.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갔더니 차를 바꿨더라고. 어. 근데 헤드라이트가 어. 다른 차보다 밝아. ACI 뭐야? 박아. 너무 밝아. 뭐야? 그러니까 야 요즘 할로겐이라고. 야 젊은 애들 다 이거 해. 어. 뭐 사야 되겠어? 이 회사를 사야 되잖아. 뉴런 네트 딱 그런 거야. 뭐지? 이거다.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어. 아마 중간에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샀을 땐 뉴런 네트예요. 어. 그거를 제가 딱 올인을 했죠. 어. 상패당했어요. 있네. 2001년도 네, 그때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사고 네. 내가 친구,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욕은 못하겠고 다시는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 라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연예인 생활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일만 잘하면 CF 들어와, 방송 들어와, 하기 싫어도 행사 들어와.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연예인들은 이게 없으면은 뭘 해야 돼. 수입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이 좀 팔리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벌게 하자. 그거 좋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안해동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기사를 읽고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시작하자. 철칙을 내세우고 시작한 지 3년이 된 거예요. 야, 그 과정을 겪고 그럼요. 정말 당해봤으니 네. 이제는 당하지 않으리. 누구보다 우리 개미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죠. 뉴런네트 처음 들어봤는데 바로 찾아보니까 있죠? 01년 네. 기사가 있어. 진짜. 이거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패를 네. 맞아버리셨네. 상패를 처음 맞았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도 뉴런네트 기분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네요. 네. 올 매출 200% 성장 전망. 그 친구가 이거 먹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저 스튜디오 돈돈 보시는 네. 우리 뭐 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잖아요. 그럼요. 절대로 네. 부안해동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네. 진짜 공부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일단 뭐 신문 위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영상? 경제 TV를 좀 많이 봤죠. 경제 TV. 네, 경제 TV하고 유튜브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모르니까 네네. 나보다 선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피터 린치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부터 보면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메모를 냈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그 되겠구나. 공통점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여유 자본으로 해라. 그렇지. 맞잖아요. 이거 너무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안 지키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뭐 급전 그래서 땡기고 못 미수 버티지. 땡기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신용 신용 땡기고. 쓰버리고. 맞아요. 무조건 여윳돈으로 해라. 근데 그 여윳돈이 얼마인데 생각해보니까 큰 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작든 크든 10년이고 20년이고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 그런 돈으로 해야 이런 힘든 장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땡기면요 못 버텨. 반대매매 나올 수도 있고 당장 나 내일 모레 돈 써야 되는데 그렇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여윳돈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방송에서는 저는 사실 급등주 좋아해요. 테마주 흥분돼요.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보는 분들이 즐거워. 사실 저 급등주 보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이래야 보는 분들이 좋은데 네.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알긴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상승했는지 왜 급등했는지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탑승하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어떤 거 살래?
저는 역시 우량주 위주로 보죠. 안전하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달리는 말 절대 안 잡습니까? 절대 안 잡고 떨어지는 칼날 절대 안 잡고. 이렇게 왜 위에 잡을 수도 있잖아. 이게 21년 전이면 한 쌍칼로 잡았을 거예요. 다 잡았지. 손에 풀려도 잡았지. 피 나도 잡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저보다 선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 기본은 무조건 지키면서 가자. 요 철칙을 제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장에도 괜찮아 냅둬 뭐 여윳돈인데 뭐 이렇게 가니까 마음이 편하죠. 실제 지금도. 그럼요. 맞아. 그 사실 이제 방송 보면은 네. 그 요즘에 이제 주식 개장되고 나서 네네. 그 실시간 방송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트리머분들. 그냥 그런 분들 인기 많은 분들 보면은 우리 황보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급등주 이런 거 막 따라가고 이런 거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심지어 민또도 얘기하잖아. 가슴지 못한 급등주 배가 너무 아픈 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컨텐츠의 시청자가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예. 얘가 성공하는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야, 얘 이거 따라갔다가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이죠. 신풍제약. 신풍차 때. 얼마나 이 진짜 산을 만났습니까? 폭탄 돌리기. 순간 저도 들어갈 뻔했어요. 아, 진짜로. 이건 뭐야? 그리고 이게 무슨 100%가 아니네 이거. 1,100원에 이거 뭐야? 이랬는데도 꾹 참고 아니야. 급등주는 안 볼 거야. 야. 난 돌부처야. 이렇게 버텼죠. 야. 그러면 손실이 적어요,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에 21년 전에는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일간 스포츠를 이제 망했고.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근데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네. 이제 나만의 가치관으로 투자한 건 19년도부터 하셨으니까 네. 그때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그럼 들어갔던 종목이 공부해서 들어간 종목. 공부해서 우량주. 뭐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자. 지금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전. 삼성전자. 어. 정확히 기억나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니까 오. 61,800원에 오. 전 다 기억해요. 야, 그러면 2019년 나쁘지 않네요. 하반기에 61,800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3월 달에. 알았지. 원래는 1월에 터졌지만 네. 본격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가 3월이거든요. 네. 3월 14일 이후에 그냥 뭐 주가가 1,400 가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의 주가도 4만 원대로 떨어졌죠. 맞아요. 47,000원 전다 이때까지.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버텼어야 돼요. 이거는 달리는 말은 못하도 네. 이건 물 타야 되겠다. 오, 그러면 잡았어요? 그때부터 잡았죠. 그때부터 쭉 갔잖아. 갔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단가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머니가 더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은 한 주도 없습니다. 왜? 다 탔어요? 주식을 좀 아니까 굳이 이제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네 하다 보니까 한 8만 원대에 다 정리를 했죠. 이야.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단 한 5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8만 맞습니다. 원대 했으니까 수익 좀 나셨네요. 맞아요. 지금 자세가 굉장히 여유 있는 거 보니까 꽤 죄송합니다. 보셨나본데요. 아니 편하게 하셨네, 편하게. 자세가 이렇게 얼면 원래 달라진다. 맞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괜찮아요. 시절이 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좀 거만해지려고 괜찮아. 했어요. 괜찮아. 죄송합니다. 급사가 됩니다. 저 8만 원에 다 던지고 삼성전자도 계속 공부를 했죠. 뭐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계속 달리는 자전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계속 돈을 때려 봐야 되는데 야, 이게 성장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 팔고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팔 때 받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다 샀어요. It's me. Yeah. 그래서 지금 보여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네. 뭐 갤럭시 새로 나온다고? 무직성 풀면서 들어가야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2차로 갔죠. 이차.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차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없지만 맞아. 2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많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기차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역시 이제 뭐 종목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삼성 SDI 있었고 그때는 이제 LG 화학이었고 지금은 이제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있었죠. 세 놈 중에 뭘까? 나 그거 궁금해. 그때 뭐 잡을까 할 때 LG 화학을 잡았죠. 오, 잘 잡았어요, 또. 그거 잡아 또 재미를 좀 받고.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저는 시기를 알잖아요. 저는 정확히 지금 듣고 왜냐면 있잖아요. 20년 후반때 8만 대 털었어. 그리고 그때 LG 화학이 그때부터 또 날았어. 근데 그때 사실 이제 이거
전 좀 약간 독선을 하잖아요. 언론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모든 언론이 너무 배터리 시장을 띄웠어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공급이 딸린다. 무조건 맞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 맞아. 이거 사야 된다. 그때부터는 슬슬 떠날 때가 됐구나. 정확하게 읽으셨네. 그럼요.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럼 여기서도 지금 제가 계산을 지금 때리는데 70만 원대 사셔갖고 거의 한 90만 원대 터셨어. 많이 그때는 이제 그 동생도 갑자기 관심이 없는 동생까지도 친동생이 그때 털어야지. 그렇죠. 그때 털어야지. 동생이 어떤 종목 사야 돼? 그래서 동생이니까 이런 거 해봐 해서 동생도 같이 재미 보고 동생들 같이 털었죠. 야, 이거 거의 지금 거의 투자가 들어가는 대로 수익 봐요. 근데 100%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럼요. 미스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 여기 딱 2차 털었어. 그 다음 네. 어디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갔던 것 중에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제동을 좀 한번 걸어줘야 되겠다. 왜냐면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다음 거는 좀 더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 멈춘 경향도 있었어요. 야, 그거 어렵다. 네, 멈췄어요. 근데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어요. 뭐요? 제가 이제 주식 방송을 하니까 또 타 매체에서 같이 방송을 합시다. 근데 같이 방송을 하면 제가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대요 또 그쪽에서 업체에서. 여기 지금 참은 그 주주총회라고 검색하면 한 6개월 하다 방송 접은 게 있어요. 그거 할 때 그 강제조합으로 제가 딱 팔았을 때 그때 아마 오미크론발 크게 터져갖고 주가 빠질 때. 그러니까 운이 좀 그때는 좋았어. 그때는 그래서 종목을 사질 못하고 있었어요. 모범생들은 또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요. 안 했었죠. 그치. 근데 그때는 뭐 종목보다는 방송에 좀 더 신경 쓰면서 방송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같이 전문가들과 얘기하고 있었을 때 종목을 보유를 거의 그러니까 다 한 주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때 제일 많이 하셨겠다. 그때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계속 왜냐하면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정보를 접하는 게 저희가 늦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문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직접 무슨 가갖고 IR 담당자 맨날 뭐 괴롭히고 못하지. 어디 가갖고 내가 취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경제 TV나 이런 인터넷 매체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좀 늦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구나. 역시. 그러면 시간을 잡자. 정보는 얻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분석을 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자라고 마음을 바꿔 먹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이러니까 뭐 되게 있어. 번 사람 같아. 지금 그리고 자세도 돈 많이 번 다. 아니에요. 왜냐면 한쪽 어깨가 올라가셨다. 죄송합니다. 우리 인터넷 하던 버릇이 있어요. 자, 황봉님 대단하셔요라고 우리 민소 아나운서랑 우리 원주님도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김종님도 역시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동생이 인간 지표가 되시죠. 저는 실제로 진짜 우리 황봉님은 동생분이랑 같이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셨지만은 저는 지금 친동생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왜? 제가 하나 뭐 얘기했다가 지금 세게 물렸어가지고 한 3달째 월급을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되겠네. 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우리 밍떠도 지금 그때 물려 있대. 그러니까요. 야,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로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까지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단어들도 어려운 게 그렇죠. 많고 경제 방송 보려면은 예. 와 저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 접근을 좀 어떻게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메모하고 습관이고 또 이 개그맨이라는 장점도 있었어요. 암기력이 좀 좋잖아. 대본을 외워야 되니까 단어가 나오면 검색을 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단어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면 요즘 너무 좋잖아요. 파란 창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 이게 이 뜻이구나. 그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씩 알게 되고 이게 쌓이는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전문가분들보다는 모르는 게 많지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전문가들보다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각을 키우잖아요. 전체 시장 흐름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그냥 일반 개미들은 그냥 접근을 해요. 참 요즘 최근 얘기를 조금 오버해서 하자면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저는
재건주를 보자.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최근 재건주 많이 좋아해요. 그럼요. 그렇죠? 뭐 현대 기계건설 같은 네. 경우, 현대 두산 인프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런 흐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개인자가 돼요. 아니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니 네. 거의 뭐 전문가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방법이거든요. 무슨 매크로 이슈가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거랑 연결된 게. 가만히 있어보자 혹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시위한다 이거지. 그래. 그러면 근데 그 아까 그 친구는 그거를 흐름을 못 봤던 거지. 그렇죠. 뭐가 가겠어. 네. 할로게. 아, 근데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게 그때는 못 되시는구나. 봤고 맞아.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미장은 이번 주도 뭐 발표들이 쫙쫙쫙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되게 중요한 게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죠. 안 그래도 우리 임태환님이 네네. 우리 황봉님이 보시는 요즘 미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데 요것도 요 질문. 궁금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여러분들 사견이니까 믿지 뭐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내 뒤에 줄 서라. 믿는 뒤에서 이거 뒤에 아니면 줄서라. 하지 마시고. 어. 저는 일단은 네. 그 파월의 2배 네. 달려 있다. 주댕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그날 금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정책 전환의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요 네.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어. 지금 스탠스는 사실은 뭐 금리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저기 미국 금리 한 7% 할 것 맞아.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하다.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단타 칠 거 아닌 이상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까? 예단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누구도 금리 예상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러드가 나와서 7%갈 거예요. 예,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은 계속해서 올라갈 건 같고. 그죠?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도 3에서 3.25로 올렸고. 네. 미국도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올릴 또 거고 일단. 봐야 되고. 그래서 요번에 발표되는 FOMC의 이 점도표를 좀 확인하면서 연준 의원들은 18명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확인하고 가자. 늙지 않다. 늙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지금 굳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파월이 분명히 뻔한 얘기 할 거잖아요. 경제 얘기할 거고. 그렇지. 그리고 고용 보고서 이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고. 거고.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상 컨센서스보다 높지 낮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자. 단타할 거 아니니까. 그렇죠. 멀리 볼 거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지금 물어보신 분이 있으면 네. 지금이 아니라 내년을 보자. 저기 2023년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2023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낚싯대 던져놔야죠.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낫지.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봐갖고 필요는 들어간다? 없다. 전 절대 반대. 최저금리를 보고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 개인적으로. 네. 미국에서까지 또 인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와칭 중이에요라고. 지금 영어 한 거지? 야. 티브스데이 K님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다이아몬드 님도 오늘 진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시네. 진짜요. 황봉용 오시니까. 네. 진짜 새로운 분들이 많아. 그리고 민도가 요새 안 나왔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요. 민도가 오네 또. 또 핫한 사람들만 좋아. 그러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당연히 이제 투자는 하고 계시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조금 일단 관망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저 이제 미국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미국 쪽도 투자하고 있어서 요즘 너 뭐 볼래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제 말을 100% 믿지 마시고 또 깔았어. 저하고 함께 하시려면 제 뒤로 서라고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 연전에 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는 최근 보는 종목 섹터는 아니고요. 네. 관심 있는 게 네. 과대 낙폭주. 과대 낙폭주. 예, 그러니까 기업의 펀드멘탈은 괜찮은데 시장 흐름 때문에 혹은 순간적인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종목 차트를 보면 거의 산이에요. 맞아요. 예.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 전문 용어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한 1년에서 2년 죽인 차트상 1년에서 2년 죽인 종목들. 몇 개 던져주세요.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사견인데 네. 지금 조금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저는 중국발 화장품주들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한 지금 12만 원대고 쭉 빠졌죠. LG생활건강은 고점 대비 뭐 지금 저는 저기 지하철인 줄 알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저게 언제까지 내려갈까? 이런 종목들을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다가 한 번에 담지 말고 조금씩 담으면 2023년 하반기에는 뭐 좋은 소식 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역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뭐 3사 다 괜찮았고 소재 쪽으로 보면은 이제 키워드는 분리막. 네, 그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치. IPO하고 지금 가격 보면 이게 떨어졌어라는 게 한 1년 죽인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도 SK? 이제 아이가 잘 이제 크는. 제가 그래서 다 지면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앞에만 던졌습니다. 아이만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고개를 드는 게 아닌가 싶어. 또 자세가 좀. 그럼 왜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절 믿지 마세요. 돈을 벌면 팔을 뻗고 자신감이 생기면 턱을 갠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정도의 관심 있게 떡밥을 끼워서 확 던져놓고 물때까지 가야죠. 그러려면 여유자금이죠. 여유자금. 아니 매일 이게 변동 있는 거 보면 나라에도 팔아요. 맞아. 겁나죠. 근데 언제 사고 팔고 할 거예요?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그냥 증권사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 방송에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사실은 짧게 가는 거 길게 가는 거 둘 다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길게 가는 거 지금 얘기하면 욕 많이 먹거든요. 지금 단타 사실은 좀 그런 장이죠. 사실. 근데 변동성이 딱 크니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딱 본인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면 분리막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본 적 없죠. 뭐 좀 몰라요. 분리막 업체 얘기 안 하고 양극재만 얘기하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것들만 얘기하지 분리막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종목들 지금 보면 정말 정말 잘 다져졌어요. 용평 스키장, 상급 코스, 상급에서 내려오는 코스. 내려와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장기 턴 어라운드, 이게 발음이 시네요. 그런 종목들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 사면, 뭐 내가 미래를 하면 확 살죠. 사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조금씩 여유 있을 때 그냥 딱 사고 좀 더 떨어져 그럼 내가 몇 프로 감당할 수 있어 더 떨어져 좀 담고 그러다 보면 그 기업의 어떤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사실 뭐 먼 미래를 보면 아직까지 뭐 전기 자동차 쪽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재생은 어떻습니까? 쪽도 좋게 보는데 사실은 뭐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섹터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쪽으로 그냥 관심 있게 보지만 멀리 봐서는 그냥 저거는 테마를 씌우면 또 가는 거고 안 씌우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저게 후들리지 말자. 과거 봐봐요. 메타버스하고 NFT 어디 갔어요? 이렇게 부채질하죠. 그죠. 조만간 또 요거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전반적으로 먼 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배터리는 무조건 가잖아요. 전기차 언제고 살 거 아니에요. 쓸 수밖에 그런 쪽으로 없는 가요. 건데. 뭐 요즘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뭐 태조 이방원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은 계속 그쪽만 보게 돼요. 맞아.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변동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걸 내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굳이 난 할 필요가 없다는데 감각은 알아야 되겠다. 그 정도만 보고 가요. 왜 그런지는 그렇지. 알고만 가면 되죠. 근데 종목이 그렇게 2,500개가 넘는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 개인이 그냥 요거 많이 떠드니까 한번 보자라고 관심만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 내가 정확히 분석하고 이쪽 괜찮다라는 종목만 딱 골라서 야금야금 접근하는 거죠. 야,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반응이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거 쭉 들어봤을 때는 투자의 비중에서 좀 많은 어느 정도 큰 비중 정도는 좀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보고 쭉 들어가시고
약간 어느 정도 여유 자금 중에 소자본으로 살짝 단타로 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단타를 안 하시는 저는 거예요. 단타를 아예 안 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냥 해놓고 그냥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돈이라는 게 내가 지금 1억 있다고 1억을 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 쪼갤 거 아니에요. 섹터별로 나눠서 뭐 한 3-4 종목 나눠서 또 종목을 딱 봤을 때 올라가면 냅두고 많이 떨어졌어? 그럼 좀 더 사고 이런 종목으로 끝은 어딜지 모르지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익절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으십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요 정도는 빼도 되겠다. 저는 익절 포인트는 언제나 옳다고 봅니다. 손절보단 익절이 낫잖아요. 단 10,000원을 벌더라도 익절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항상 떠드는 게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욕심 나거든. 그거는 자기 만족이죠. 내가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내가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야 10% 먹어서 뭐해 적어도 100% 먹어야지. 이거는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만족도다. 그래서 그 익절은 언제나 그래서 옳다. 내가 언제 스스로 하든. 만족한다면 그럼요. 언제든지 그건 맞아요. 익절해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특히나 제 부모님 세대에서 정말 소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야 막 진짜 주식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이런 꿈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단타 몇천 원만 벌어도 아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오늘 점심값 벌었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개개인의 만족. 개개인의 만족이니까. 야 지금 다들 뭐 민또 3MC야 지금 오늘 여유자금 2천만 원으로 2차 여유자금이 있어. 2차는 이제 분리방을 살 거냐 전기차를 살 거냐. 야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더 디테일하게 가면 미국 걸 보는 건지 한국 걸 보는 건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우리나라 SK을 볼 거냐 테슬라 많이 빠졌으니까 테슬라를 볼 거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 형님이 유일한 악재죠. 유일한 악재예요. 이 형이 뭐만 하면 겁나 죽겠어. 그러니까 유일한 리스크예요. 유일한 리스크예요. 테슬라의 유일한 리스크죠.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형이 그 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유일한 악재는 머스크다. 저희들도 자주 얘기합니다. 사실 테슬라 지금 따져보면 불과 2-3년 전 가격 대비 지금도 많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뭐 사실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뭐 $900가 넘어섰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좀 떨어져서 근데 지금도 뭐 테슬라를 사라 마라는 사실은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도 그거는 뭐 지금 가격이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아. 시간이 지나 봐야 아는 그럼요. 거고 본인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라. 근데 이제 우리 황봉님의 포인트는 우량한데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그때 가야 돼요. 그때 저가 포인트를 그럼요. 왜냐면 그때는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횡보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갈 지하로 갈 수도 있고. 있지만 그때 이제 잘 봐야죠. 근데 고민하는 거지. 아까 이게 좀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우량주고 뭐 순간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라면 펀드멘탈은 괜찮고 그런 거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 아까 이제 뭐 SK 그거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만년 적자였다가 최근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고 나를 따르면 뒤에 쓰고 아니면 그냥 에잇 하고 그냥 근데 분리막 시장이 괜찮아요. 왜냐면 양극재, 음극재만 있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분리막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도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 기업 보실 때 아무리 우량주여도 그 기업에 좀 어떤 그 장점을 좀 보십니까? 투자하실 때. 아까 얘기했죠.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 진짜 봐요. 왜냐면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굉장히 크죠. 정말로 까다로워요. 미국은 이 오너의 도덕성을 되게 중시하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얼마 전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개미들은 사는데 지들은 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너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도 어느 정도 좀 고개는 들지만 그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미래 성장성에 다 나왔잖아요. 할 거 다 했으니까. 다 나왔어요. 뭐 IPO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미래 먹거리 저게 뭐 먹을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또 들고 또 시장도 떨어지니까 많이 빠졌고 거기다
오너 리스크, 도덕적 해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카카오뱅크, 페이, 뭐 카카오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게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서 오너 리스크 보고 어차피 기업은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계속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럼 지금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라고 하잖아요. 저는 큰 그림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더 전문가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가을이 깊어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을이 깊어졌기 때문에 겨울과 봄이 올 때까지는 조금 아무도 기다려. 예측 못한다. 그치. 그래서 넌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건 너 가을이 깊어진 걸 뭐로 얘기할래? 딱 두 가지만 일단 보면 돼요. 하나 금리. 금리가 오르면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어. 실적이 이제 또 떨어질 떨어졌어요. 때가 있어요. 이제 네. 또 네. 아니 또 왜냐하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해 워낙 힘든 구간을 만났기 때문에 뭐 애플도 실적 안 좋았잖아요. 지금 4분기 컨센도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존도 그랬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런 것만 체크하면 제일 중요한 금리. 금리가 떨어지는 게 정말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다질 때 그때 이제 겨울이 온다면 겨울에 사야지. 사야죠. 겨울에 이제 여름옷 미리 준비하는 네.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미리 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지. 우리가 겨울에 에어컨 사는 것처럼. 정확한 비유. 왜냐면 근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치. 정확해요. 정확한 비유. 내가 지금 방송에서 뭘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사야 돼요. 지금 사야지 언제 사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분들 사야 돼요 하고 떨어지잖아요. 댓글 중지. 딱 변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네.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미국 배당주 어떠냐고 근데 미국 그 국민들은 배당주를 많이 선호해요. 선호해요. 네. 배당 성향이 원래 그게 너무 워낙 좋거든요. 강하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보다 그 퇴직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을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봐요. 요만큼 투자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죠. 아, 그 겨울에 이제 에어컨 사는 비유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비유가 아니라 네. 저희 실제 어제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주말에 공사해가지고 예. 지금 드디어 달았거든요. 좋네요. 어쩌지 너무 쾌적해. 한눈에 저희 선풍기 들고 땀 뚝뚝 흐르시고. MBN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셔놓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근데 딱 갑자기 어제가 저희도 어제 에어컨 때문에 엄청 밝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하반기에 저희 셋이 만나서 네. 3%를 이길 10%. 방송 템프로? 자, 우린 10%예요. 이걸로 방송 하나 만들었죠. 템프로 가자. 유튜브로. 어감이 좀 아니, 길어. 약간 이거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리고 우리 탭다 그 얼굴이 그래. 제가 10백원은 자신 없어요. 10%예요. 이거는 자신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로 하면 구독자 모으고 괜찮은데요? 괜찮잖아요. 할까요? 오늘 하나 엮는 건가? 네. 10% 수익을 함께 가보자 이런 왜냐하면 느낌으로. 어떤 프로그램 잘 될 때 전혀 다른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비슷하게. 비슷한 성향의 그래야지 같이 프로그램을 100% 로 같이 이렇게 가요. 아이 그럼요. 연간 알고리즘으로 잠깐만 스탬프로가 있대지? 혹시 그건가? 아 이거 주식 얘기네. 뭐 이렇게 실망할지언정 저희는 템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3%처럼 저기도 남자 3명 나오네. 아 똑같잖아요. 예? 저희는 뭐 경제의 신까지는 않지만 경제의 신의 하수. 신의 하수. 그 정도로. 하수인. 네, 그렇죠. 겸손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빡빡 터지네. 스튜디오는 강남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튜브 JK님이 황봉님 나오시니까 반가워서 글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자, 임태환 님도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템프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분들에게 10%의 그럼요.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 이런 느낌이니까. 10% 은행금리 최고 좋은 게 10%. 어저께, 그러니까 종금사 말고 진짜 은행. 네. 하긴
그쪽도 새로 시작하는 네네. 것도 한 7%대 네, 나왔더라고요. 새마을 신협 뭐 이런 데도 7%대더라. 네. 7.2까지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현금 있으면 일단 그쪽으로 일단 어. 잠깐 갔다가 겨울이 오길 기다려야죠. 그렇지, 아직은 늦가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7%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지만 마이너스 70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그 늦가을에 감기 제일 잘 걸려. 아, 그럼요. 아니, 요거 하나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개인 투자를 또 하고 계시니까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그 한창 좋은 불장일 때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나 이거 일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면 좀 괜찮을라나? 정말 많았지.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하시면서 이 주식 투자로만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황복님이 이제 주식으로만 해가지고 생활이 되는가? 생활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사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잖아요. 네. 이거를 알아야 내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판단이 서는 거지. 이걸로 뭐 내가 뭐 큰 돈을 벌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전업 투자를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유자금이 아니라 신용 들어가. 아, 그럼요. 그럼 미수 땡기지. 네. 왜냐하면 그 내가 직업이 있는데 주식시장 계속 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내일도 망치고 이것도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멀리 보고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절대 대응 못해요. 시장에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럼 대응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 손절도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못하면 저처럼 이제 상장 8도 만나고 마이너스 90도 만나고 나중에는 아예 몰라 포기야 이렇게 돼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본인이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지켜야죠. 네. 맞아요. 그 저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네. 제일 와닿아요. 첫 번째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주식 투자의 원칙 원금을 지켜라. 두 번째 첫 번째 그 첫 원칙. 번째를 원칙을 지켜라.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맞아요. 집어넣고 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월요일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이 또 계신데 네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그 마이너스가 0%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확정을 안 지어. 안 팔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마이너스 때문에 안 팔아버려요. 근데 그분도 그 종목을 잘 골랐다면 맞아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뭐 엄한 종목 이제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A라는 종목 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70이지만 언제 올라가? 아, 그때는 고객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도 금방 또 회복될 수 있거나 네. 멀리 봤을 때도 괜찮은 그런 종목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중에 이거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걸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뭐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해서 많은 또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나누고 계시지만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도 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도 아, 이제 부동산 좀. 그 임장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방송을 하다가 네. 중간중간 이제 부동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생방 때 하는데 형님 그럼 부동산 방송도 좀 직접 몸으로 뛰는 방송을 좀 해주세요. 많은 분이 그러지 않고 정말 이제 찐 팬들이 얘기를 해줘서 한 2, 3주 전부터 이제 부동산 네, 많이 임장을 좀 올리셨네요. 다녔어요.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네. 임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네. 다들 알지만 지금 거의 뉴스 쏟아져 나오는 거는 계속 뭐 전세값 뭐 하락하고 전세가율도 떨어진다, 그렇죠. 집값 하락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미분양 사태도 많고.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다. 떨어진다고 겁내하지 마시고 이쪽도 관심을 쭉 두고 자주 갈 필요 없어요. 특정 지역에 내가 관심 있는데 두 군데 딱 설정해 놓고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설정해 놓고 뭐 2달, 3달 한 번씩 거기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면 그분들이 정보를 한 번 한 분한테 주겠어요. 적어도 뭐 7, 8번 와서 아, 얘 뭐야? 이럴 때 뭐 이렇게 좀 음료수 사들고 뭐 관심 있는 친구가 뭐 정보를 주니까 그런 분들을 친해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친근하게 있으면 아마 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전반적 사회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판때기는 딱 하나예요. 이게
순환적인 문제면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식이든 왜냐면 순환적인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 과거를 순환. 보면 그렇죠. 네. 뭐 98년도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08년도 미국 프라임 사태도 그랬고 그리고 뭐 2016년 유로빨도 그렇고 순환적인 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만나면서 전혀 다른 세계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났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우리나라도 뭐 인구 수도 구조적으로 계속 많이 줄었죠. 많이 줄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탄이면은 와 이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바라보시네요. 제가요 네. 정치 성향은 진보인데 돈에 있어서는 보수십니다. 진짜 보수예요. 지금 손 모양도 죄송합니다. 손 모양도 인터넷 하던 지고요. 버릇이 있었어요. 이거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최대한 좀 조심조심. 그럼요. 확실한 지켜야지. 거에만 지켜야죠. 지켜야죠. 우리 와이나님의 황봉님 뭐 하시는 분이죠? 이해가 쉽게 되네요 하니까 우리 튜브 JK님이 경제 전문가예요. 네. 라고 또 해주고 계세요. 다들 자주 불러달라고.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 기회가 기회다.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체크할 거는 순환적인 문제냐 구조적인 문제냐. 왜냐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점에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내가 떠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음. 그래서 1가구 1주택 정도는 내가 사는 거니까 정말 고점만 아니면 상관없다. 사도 괜찮다. 그렇죠. 예. 저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어우 뭐 이게 서울에 한 두 채 아파트 제대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얼마 전에 다 발부했잖아요. 네. 폭탄이더라고요. 네, 폭탄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뭐 아파트 한 채는 괜찮지만 두 채는 이거 나 같으면 안 사겠는데 왜냐면 부동산은 명의 세금이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예. 세금이 워낙 세니까. 그럼요. 뭐 한 채 정도 진짜 내가 살 집이면은 그럼요. 뭐 어쨌든 이걸로 투자하고 뭐 팔았다가 샀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상관이 없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좀 지켜봐야겠죠. 이게 구조적인지 순환적인지는 아직까지 마찬가지 부동산도 조금은 예, 왜냐면 구조적인 위기가 좀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사실. 살짝 보이지.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휴, 굉장히 아유, 저렴한 시기다. 그럼요. 그렇죠. 네, 지금 투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진짜 오늘 개인 투자자 대표라고 저희가 모셨는데 네. 그냥 뭐 개인 투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경제 전문가입니다. 공부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지금 22년도 말까지 해서 4년. 이 거의 약 4년 정도를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그러면 뉴스 보시고 하신 거죠? 지금? 그럼요. 왜냐면 방송을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매일 했으니까. 실시간으로. 매일 실시간으로. 예. 시작하고 30분 뒤면 제가 했거든요. 8시 반에 시작하는데 뭐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찐팬들이 있으니까 하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또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좀 움직여야 되니까 생방보다는 좀 녹방으로 좀 돌리고 또 제 개인적인 시간으로 또 다른 어떤 투자처든 일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좀 배분하면서 지금 제 스케줄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거의 뭐 스케줄이 저희들 스케줄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자, 근데 진짜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황봉이도 마찬가지고 또 같은 개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과대 낙폭주도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상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또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동병상련 같은 입장으로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좀 고집스럽지만 여유 자금이면 무조건 버텨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 버텨라라고 얘기를 사실은 못 해주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은 고점에 물려도 버티면 언제고 또 간다. 순환적으로 이렇게 또 턴 어라운드 하는 시장을 또 안 나면 가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유자금이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선택은 본인이 클릭하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좋습니다. 자, 우성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황봉님 방송 이제 보다니. 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시간은 9시 1분. 뭐, 개장은 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FC님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장도 역시나 조금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띄우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 와중에 항공우주는 또 빨간불 끼면서 시작하네. 정부 테마가 정부 테마. 왜냐면 갈 게 없으니까 네,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맞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또 반대로 대형주 중에서는 또 현대기아차가 오늘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항상 이제 힘들다 속상하다 하지만은 그나마 다른 빨간 애들 많아요. 근데 그나마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황보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저 이거 완전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지. 그래 없어도 돼? 조금 있어야 되긴 한데. 내가 지금 돈 많거든. 요것 때문에 이제 다만 차량 교체 시기가 좀 늦춰지긴 합니다만 또 엔진오일 그러니까. 갈아서 또 그러니까 괜찮아? 네 괜찮아요. 비교적 여유 자금이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다는 거. 그만큼 황봉님이 오늘 이야기해주신 여유 자금 그리고 급등주보다는 우량주 위주로 멀리 보고 천천히 접근해보는 거 좋다고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사옵니까 진짜? 저도 사실 재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작가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네네네. 방송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기쁘네요. 다행입니다. 텐션이 너무 좋아서 진짜요?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이 눌렀거든요. 네, 저도 워낙 하이 텐션인데 이게 고삐가 풀리면 저도 어디 갈지 몰라갖고 풀리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풀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나까지 풀리면 야 저는 이거 조금 참- 자제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종종 모셔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뭐 이러다가 우리 월화 다 남남 커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워낙 잘 하셔서 아닙니다. 아무튼 진짜 오늘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아시아나항공 왜 뜹니까? 갑자기 궁금하네. 아시아나항공 왜 아시아나항공 뜨지? 뭐 7% 지금 6% 7% 어떻게 기사가 뭐 있나요?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시옵니까? 아시아나요? 아시아나 네. 뭘까요? 야, 이건 소식을 봐야 되지 않나요? 저도 지금 알았으니까. 저도 지금 막 찾고 지금 있거든요. 하고 지금 뭐지? 궁금하네. 괜히 네. 또 아시아나항공 뭐 이 소식이 있었나? 아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지긴 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오. 승인으로 선회. 그러니까 이게 소식을 작가님 나보다 더 빨라. 얘기했잖아요. 더 빨라. 제가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기사 보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새벽에 떴네 기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네, 유럽이랑 뭐 그러니까 우리 대한항공 영국에서는 승인을 했어요. 사실상 승인을 하니까 EU랑 미국에서는 추가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영국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랑 조금 같이 이렇게 빨리 못했구나. 왜냐면 이게 항상 이게 걸림돌이었거든. 네, 그래서 못 갔었는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보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소식을 우리가 항상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정말 재밌는 게 그냥 뉴스에 올라가고 뉴스에 떨어져요. 맞아.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종목은 좋은 뉴스 있을 때 올라가는 거고 또 나쁜 악재 맞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리가 신처럼 딱 맞추지는 못한다. 맞추지 못하니 네. 그냥 그 흐름을 타면서 멀리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서 보는데 멈추지 못해.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다. 이대할님이 멈추지 못해 일어나지 그러니까 못하. 우리가 안 끝내니까 네. 볼 일은 계속 일어날 때 이거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오래 앉아 계시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리 주무르시죠. 금방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황봉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셋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새로운 분들 많이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황봉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